예, 제 입으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드레즈의 음, anti 에디푸스 anti 이디푸스 Oedipus theory라고 이디푸스예요? 에디푸스예요? 아, 오디푸스? Oedipus 웨디푸스가 맞아요? 예, 아니 제가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드레즈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인문학을 좀 하고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면에 굉장히 어렵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려 힘들어요. 그냥 근데 제 질문은 왜 드레즈가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그 포스트 모던 사상가 중에서 지금 뭐 미셸 푸코 뭐 포스트 모던 그다음 또 사상가. 누구예요? 그 포스트 구조주의 그 누구죠? 그, 그 포스트 구조주의자, 그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스트, 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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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뭐 같은 흐름에 있죠. 그 둘루즈 가타리 뭐 이 아,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책, 그 엔타이 웨디푸스 티어리가 굉장히 음, 어 아주 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책인데 그게 이제 왜냐면은 거기에서 우리 그 음. 스키조프레니아 있죠? 스키조프레니아 그 소위 말하는 그 정신분열이나 그 조울증 그쪽 정신력절, 예, 조울증. 조울증 뭐 이런 쪽에 어, 에 대한 그 이론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정말? 그러면서 그게 동시에 놀라운데. 거기에서 정치, 사회 철학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근데 병과 사회적인 현상을 통합해서 이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네, 미셸 같이 그랬죠. 푸코의 뭐 광기의 역사 그런 쪽이 같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미셸 푸코의 그 광기 이성 반이성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 음, 그리고 정치 권력 그 음, 권력 구조주의 뭐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음. 해체의 관점에서 많이 다뤘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아, 측면에서 그 정신분석적인. 뭐 프로이드와 그 락강 사상들을 아, 일련의 그 정도를 섭렵을 하면서도 아, 또 그걸 또 비판을 하고 아주 예리하게 어, 굉장히 멋있는 비판을 사람들이네. 하면서 이 사회의 그런 어떤 그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어, 정신분열이나 이런 조울증의 그런 현상들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많이 늘어났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으며 그거를 그 이성과 반이성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명확한 그런 음, 구분이라는 거를 음, 이제 해체를 시킨다고. 음, 푸코도 물론 그 작업을 많이 했지만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이 우선, 까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더 이렇게 많이 흥미로웠어요 이게. 네. 우선 그러나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그 음, 부자 간의 그리고 엄마 이 삼각관계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푼 게 웨디푸스 컴플렉스 그 신화를 푼 거잖아요. 그 신화 네. 안에 인간 존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음, 그게 이제 프로이드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반 웨디푸스예요? 그게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인간 무의식의 구조가 엄마, 음, 아빠, 나 사이에 그 복잡 미묘한 관계 그 속에서 음, 인간이 무의식이 억압이 되고 그 음, 억압된 것이 표출하면서 병적으로 표출되고 뭐 음. 그런데 그게 나는 심리학적인 이 사실이라고 보는데 왜 그거를 반 웨디푸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이론에 대해. 그렇지. 웨디푸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어,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이제 도전이거든. 그렇죠. 예, 아버지. 왜냐하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신석기 이후에 음, 본격적으로 이제 청동기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문명 사회가 발달이 되면서 항상 그 페이트리아컬이라는 그 가부장적인 사회를 이제 이끌어 왔다고,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를 이끌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웨디푸스라는 건 이제 가부장이다 보니까 어떤 항상 그 아버지가 그 가장으로서 룰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룰과 그 레귤레이션 이런 규칙과 규범이나 사회 그런 또 법률 체계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끊임없이 규제를 한다고 이제 그렇죠. 인간의 예, 본능을 짓누르잖아. 이걸 짓누른다고. 이제 짓누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그 이성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이제 한다고. 이게 묘하게 대체되는데, 그거를, 이성이요, 이고요. 이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고. 예, 그렇지. 이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묘하게 다른 걸로 이제 이게 탈바꿈을 한다고. 음, 같은 흐름 속에 있는데, 그게 하나의 신도 말이죠. 이제 신이라는 거, 우리가 신을 믿을 때 항상 그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그렇죠. 떠오른다고. 뭐 하나님 신이 벌을 아버지. 주고, 뭐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성경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disobey하고 그런 언약을 그 커버넌트를 어겼을 때 이제 거기에 음, 대해서 이제 퍼니시먼트가 가지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전부 다 웨디푸스 현상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러면서 끝내는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과감한 도전을 하잖아. 욥 그런 같은 경우에 도전하지, 욥. 예. 뭐 근데 욥도 뭐 나중에 결국 다 행복하지. 이해를 못해도 결국 뭐 그걸 뭐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이해를 못했다 뿐이지.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이해를 못해도 그냥 다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크나큰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계속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러면서 계속 억압을 해요. 그렇죠. 이런 억압을 것들이. 하지. 아, 이런데 이게 지금 중세는 어떤 신권이라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교황의 그런 왕이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신의 그리고 그 캐톨릭의 이런 것들을 전통. 보면은 뭐 카디널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하면서 17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막 근대로 오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또 이성이 그걸 대체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성이 이성이 대체를 여기에 시킨다. 대해서 또 반이성을 억압하는 그런 형태로 등장을 해요. 이게 아, 지금 묘하면은 아, 항상 그, 잠깐만. 르네상스가 음, 그 권위주의의 도전 아니에요?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 그 종교적인 권위에 대해 도전 아니야. 그러면 도전이지. 그래, 그게 이제 인문주의, 이성인가? 르네상스가 이성주의인가? 아니면 아니, 저기, 아니고. 르네상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지금 중세 시대 때 그 이전에 그 음. 어떤, 그, 로의 그런 회기인데, 그러면서 문예부흥을 다시 이제 일으키잖아요. 이제 문예부흥을 하고, 거기에 또한 종교, 그거는 내가 볼 때, 음. 무슨 현대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이제 아, 중세의 어떤 신권에 대한 어떤 반동?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죠. 그 아, 반동. 리액션인데,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고전 문학들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다시 거기 되새기고, 르네상스 그 운동에서 이성에 대한 강조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들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면서, 하는데, 결국 이제 계몽 시대로 들어가잖아. 아, 이제 그다음에 사실 이제 개몽 그 시대로. 전에 이제 낭만 그리고 뭐 그 계몽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Age of Reason이라는 그런 어떤 유럽의 17세기, 18세기를 이제 지배를 음, 한다고 그 이성이. 근데 사실 그 계몽 시대 이전에 광기라는 거는 하나의 병적인 현상이 아니었거든. 그 음, 푸코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음, 그런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연설이라든가 그 스피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가 볼 때 저거 돈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어 이제 그것이 이제 이성에 대한 강조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어떤 광기로 어 그러니까 그 여전히 집으로 받고 예. 웨디푸스 신화는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는 거지. 무너지지 여전히 않았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성이 그냥 거기에 대처를 한 거예요. 이 불법의 어, 원인을 이성이 받았다. 예, 예. 근데 그 누구야? 프로이드는 여기까지 이것까지 보진 못한 거야. 프로이드. 사실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무의식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다음 본능, 욕망 막 이런 것들만을 이제 하나의 웨디푸스 현상을 해석을 했어요. 이런 본능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렇지. 본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무의식이 하나의 이게 표출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런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 권위에 대한 도전 막 이런 현상인데 프로이드는 이거가 하나의 그 계몽되어야 될 궁극에 음, 가서는 음. 이런 걸로 봤거든. 그러면서 이성의 복종이 돼야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은 그 서구 이성주의에 이성 합리주의에 음, 대한 그런 도전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음, 그거를 결국은 음. 어, 우리가 궁극점에 가서는 그걸로써 우리가 무의식을 좀 순화시킬 수 있고 본능을 여전히 그걸 좀 예, 여전히 그거를 이제 좀 여전히 이성화시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전히 건데 과학주의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그런 건데 그런 건데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들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비판하죠. 그래서 어. 엔타이 웨드푸스라는 얘기.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엔타이 웨디푸스 테오리 이게 뭐냐면은 그 둘레즈 가타리 같은 경우 이 사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거는 그 desiring 그 프로덕션이에요. 그 머신이라고 desiring 인간들이 욕망을 끊임없이 음, 이 욕망의 존재거든. 이게 맞죠. 그 그렇지. 자본주의, desiring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production인데 거 아니야. 자본주의 예, 인간의 욕망의 주의, 욕망이죠. 경쟁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렇지. 그런 자본주의. 건데, 그럼 이 맞는 얘기네. 디자인 자본주의가. 프로덕션이, 예? 자본주의가 그럼 맞는 거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극화로 찢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그렇지, 일어나고, 그렇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것들 모순들이 막 이제 등장을 하죠. 뭐, 여기에 이런 건데, 이런 디자이닝 머신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그 스키조프레니아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왜냐하면은 이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거든. 욕망을 해서 우리가 이 욕망을 해소하지 못한다. 욕망이라는 거는 이게 해소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 락강도 그렇게 받고 뭐 10억 이걸 벌면 해소되는 거 아니야? 10억 벌면? 아니 10억 벌어봐. 해소가 뭐그 얘기 뭐야 몇백만 불이 돼도 일단 몇백만 불 되잖아. 그러면은 흥청망청 쓰면서 결국은 다 패가망신하고 자살까지 이르는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10억 벌면 20억을 원하고 20억 받으면은 30억을 원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 욕망은 치솟는 거야 그 위로. 음, 그 욕망이라는 거 우리가 그게 이게 그렇지, 일시적인 만족은 되죠. 일시적인 만족은 뭐 다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는 그렇지. 만족이라는 거는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만족이야. 그래서 드레즈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결국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리얼하다, 리얼하지 않다, 음, 뭐가 실질적이고 실제고 참이고 뭐가 실제다 이런 거 같은 거라는 게 우리가 그 어떤 그 실제를 얘기할 때 참 실제를 얘기할 때 그 락강 같은 경우 그거는 다 일종의 보면 허상이거든요. 그 우리가 그 리얼리티라는 거를 이게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초. 어떤 주체라는 게 어, 그거는 하나의 기호 체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 리얼리티를 이해를 했어. 난 참 실제를 이해를 했어. 이럴 때 이거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음, 그 기호 체계에 의한 작용일 뿐이지 하나하나 연관시키는 그
기표와 기의, 그러니까 어떤 뭐 실제를 연구할 때 뭐가 참이다 이런 걸 따질 때 그것이 대응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음.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 안에서의 어떤 게임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실제라고 이제 믿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랑 욕망과의 관계는 뭡니까? 아니, 욕망도 음,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욕망이라는 거가 음. 이 욕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 실제에 대한 도달이거든. 도달하려고 하는. 욕망이란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욕망에 대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수비를 우리가 하지. 이제 그거를 이, 그 대상을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포착 획득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획득을 하죠. 그걸 잡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욕망이 끊임없이 발산이 되잖아요. 네, 이런 건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그 리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근데 내가 지금 얘기가 잠깐 지금 락강 쪽으로 다시 갔는데 다시 그 들레즈 가타리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 정신 리얼리티라는 거 그 자체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그건 존재한다 그래.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의 그 리얼리티를 파악을 해요. 자기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그런 참 실제가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네, 리얼리티는.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마냥 자기가 어떤 혼자서 그냥 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거만이 아니고 여기서 조심하는 게 이제 그 스키조프레니아 이 정신 이런 어떤 질환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무의식으로 향하는 하나의 그 통로예요. 그 아, 에비뉴라고 그게 길이야. 근데 정신병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스키즈프레니아는 들리지 않는 거 환청을 조현병이랑 환청 듣고 환각을 보는 거 아니야. 그걸 그런데 믿는 거 아니야. 그거를 락강 같은 경우 마치 그거가 하나의 허상 허상. 결국 리얼리티 우리가 말하는 그 참 실제라는 것도 사실 그거랑 무관한 게 아니라고 그 락강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락강, 드레즈 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잠깐만 그런데 지금 들레즈가 지금 그 락강은 그랬고 근데 들레즈 같은 경우 어. 어 그 우리가 참 실제를 이해하거나 뭘 그런 걸 얘기할 때 하나의 그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예요. 그게 어, 정신병도. 정신분들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락강도 다 무의식을 얘기해요. 음. 무의식을 얘기하는데 지금 락강 같은 경우 어떻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리얼리티를 이해하는 거는 거기에 어떤 허상이 반영이 된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의 그렇죠. 무의식 같은 것들이 거기에 반사가 되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아, 주관적이지. 그런데 들레즈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단지 그런 허상은 아니고 그건 지금 리얼리티가 맞는데 맞기 음. 때문에 스키조프레니아도 엄밀히 말해서 이게 비정상인이 아니라고 하나의 정상의 범주 안에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이게 정상 비정상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들레즈에서는 이거 내가 이해하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아요. 그 락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병을 주관적인 거로 환원시켰지만 드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병 자체를 완전히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세계에도 반영한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면 약간 그렇게 될까요? 보는데, 근데 락강에 있어서 주객을 이건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락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고랑은 또 구분되는 그 서브젝이라는 거, 자기 주관이라는 거, 주체라는 거는, 무의식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 무의식 세계까지 다 포함하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이 객관 세계로 이게 뻗어나가는 거야. 투영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리얼리티 그 자체는 없는 거야. 락강에 있어서는. 그러나 들레즈 갓다리는 그 리얼리티 자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자기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정신분열 현상을도 그리고 정신분열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건데 왜냐하니까 왜냐하면은 그 어떤 그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부조화 현상인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락강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 오늘 이 얘기만 하고서 일단 마칠게요. 근데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 어, 막강이야 드레즈야 지금. 지금 들레즈야, sorry. 드레즈 오케이. 예. 들레즈. 내가 좀 정확한 들레즈에 있어서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 우리 인간의 이 무의식이라는 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 거기에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아, 자연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단지 어떤 주관 현상들 주체를 초월해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는 거야. 아. 이걸 굉장히 칼 융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프로이드도 이제 그렇지. 그런 얘기를 먼저 했죠. 그 융보다도. 아이키타입이라고 얘기했죠. 예, 아키타입인데 이게 우리가 무의식을 이게 함부로 볼 수 없는 게 아닌 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분열 현상들을 볼 때 이 분열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게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 그 안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거든. 음, 그런 것들이 이게 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시 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미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을 예언으로 막 듣고 막 많이 그랬었잖아. 이해하고 많이 그랬죠. 네. 예,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음. 그런데 지금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그럼 그거랑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반에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어떤 룰이라든가 이게 지금 정신분열 현상들이 왜 이제 자꾸 생기냐면 끊임없이 어떤 룰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무의식을 억압을 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을 정상의 범주 안에 이게 사실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래 대 어떻게 보면 과감한 그 어떤 엔타이 웨디푸스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권위라는 거를 그렇죠.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음. 거기에 대한 어떤 엔타이 현상 그러니까 음. 반 그런 어떤 가부장적 그 반권위적 이런 것들을 어, 하는 건데 거기에 이런 권위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의 억압 구조에 있어서 나타나는 음. 게 하나의 그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그런 그러면 현상들이고 사회적 이런 개혁을 얘기하나? 드레즈는 사회적 개혁. 개혁 얘기하죠. 개혁 당연히 아,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이거를 그 사회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다 응축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단지 정신병으로 이게 음, 치부해서는 안 되고 음, 그것들이 얼마나 이제 쌓여왔으며 사실 음. 그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손자가 막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그렇죠. 이렇게 느낀 거는 네. 마치 처음에 이렇게 양심 선언처럼 이제 많이 들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만 보고 야 음.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주 불안하더라고. 불안하지. 막 굉장히 예, 지금 종교적인 것 상태가 같아요. 십자가 있고.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라오면서 엄마의 어떤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아버지는 또 뭐 계속 그 결혼을 3번 하면서 자녀들을 대대로 돌봤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야. 얘 이러다 보니까 얘는 자꾸 이제 거기에서 자기를 고립시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계속 그러나 자기네들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임 대통령이라는 거, 그리고 전두환이나 자기 할아버지가 전두환이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이런 것들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 만만한 거지. 예,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여기에 분명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맞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음. 응축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거든. 이런 의미에서 이 스키조프레니아 현상 모르겠어. 나는 뭐 음.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지금 뭐 우리 전 의원 그 음. 친구가 뭐 그런 거를 앓고 있는지 아닌지 우울증을 모르겠지만 앓고 엄연히 있고. 그런 현상을 둘레스 가타리가 말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긴 하거든. 그런 걸 음. 보니까 막 마약도 하고 막 그냥 근데 이제 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결국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용기를 갖고서 또 양심 선언을 그렇죠. 하잖아. 심지어 이제 다 그 과감하게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는 이 반역자며 이 국가의 학살자고 막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거든. 그렇지. 굉장히 못, 이게 참 엄청난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이잖아. 그거를 사실이지. 그러면서 얘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음, 그 전우원 씨가 그 자기는 가정사이다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박수를 얘기한다고. 쳐줘야 돼요. 네, 박수 쳐줘.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사람이 모르겠어. 그 어떤 정신적인 상태 속에서 아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 노멀한 상황에서는 그 이고거든. 엄밀히 말해서 이 우리 주체 전체가 아니라 음, 하나의 어떤 지극히 이거 아주 표면적인 그 표면적인. 이고 상태에 뭐 이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생각 사고 뭐 이런 하고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감정이입하고. 말한다는 거는 거의 이건 말할 음, 기가 음, 사실은 힘들다고 거의 불가능하지. 누가 그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보통 정상적인 그런 이제 상태라고 하는데 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어 당장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뭐 지금 그거는 얘가 좀 정신병을 앓고 있다 뭐 그렇게 이래서 막 매도를 하려고 그러죠. 매도를 하려고 그러고 기독교니까. 반대쪽에서는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개말을 신용해서 뭐 트러스트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동안 응축되어 왔던 모든 사회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출한 거예요. 거르지 않고 거르지 이고가 않고. 거르지 않고 이게 그대로 표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드레즈가 얘기한 이게 반 웨디푸스의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하나의 그런 있다는 거죠.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어떤 권위와 음. 어떤 가부장적인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모든, 도전이지.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함축이 돼 있네. 그 예, 전우원 예. 씨의 전우원 씨의 이게 지금 이거가. 우리나라 50 때부터 해가지고 뭐 그 그렇죠. 전부터 해서 뭐 네. 이전부터 얘기하던데 얘는 뭐 그리고 검찰이라는 것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그 기득권 세력의 범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 아니냐고 검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야,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그동안 다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 그 집안에서 가정에서 자라면서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오늘은 예, 여기까지 예, 드레즈 얘기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드레즈 얘기를 예, 하기로 예. 하죠. 예, 감사합니다.